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경주 정회사지 13층 석탑을 찾아왔습니다. 국보입니다. 정회사지 13층 석탑이 있는 이곳은 주변이 이렇게 제법 굵직한 은행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1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은행나무가 아직 초록색이죠. 이게 기상이변 때문인지 올해는 어쩐지 단풍이 제대로 들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 단풍이 든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 정회사지 13층 석탑은 여기 안내를 해놓기를 780년에 처음에 여기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절로 고치고 이름을 정회사라고 붙인 그런 사찰이 있던 장소인데 지금은 절의 흔적은 전혀 없고 이 석탑만 남아 있습니다. 이 정회사지 석탑,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입니다. 대단히 오래된 석탑이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절도 없고 주위에 이 석탑을 지키는, 심지어 석탑을 지키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상점 하나 없는 이곳에 이렇게 석탑만 홀로 서 있고, 그리고 이것이 국보라니 다들 이렇게 놀라고들 있습니다. 어떻든 통일신라 시대 때 건립이 된 석탑이 쭉 이 자리에 있었고 바로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보 정회사지 13층 석탑, 이렇게 여기에서 보게 되면 모습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것을 보고 마치 목각 인형, 나무로 깎아 놓은 목각 인형이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인형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 밑에 감실이라고 하는 두 곳이 바로 이 위치에 서서는 두 개의 눈으로 보이고 그 위에 뾰족한 그런 고깔이 달린 모자를 쓴 모습처럼 보여서 그냥 불교의 석탑이다 하는 걸 떠나서 봤을 때는 참 귀엽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기를 찾아오면서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고 보게 되면은 항상 옥산서원이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옥산서원 또는 동락당, 이런 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리키는, 이 주소를 가리키는 설명을 여러 가지 백과사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주시 또 다른 이런 데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현적 선생의 옥산서원에서 좀 올라가면 이현적 선생의 동락당이 있고, 그 동락당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거기에 이 정회사지 13층 석탑이 있다. 심지어 동락당에는 이 정회사하고 이현적 선생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또
이 정혜사가 이현적 선생을 위해서 봉사했던 뭐 그런 흔적이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혜사지 13층 석탑은 국보이고 동락당은 보물인데 어째서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게 좀 궁금하죠. 이제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긴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라의 국교는 모두가 알다시피 불교였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이 불교 사찰이라든지 불교 이러한 종교적인 계층이 그 백성의 계급을 나눈다고 했을 때 최상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가 되면서도 역시 불교는 역시 불교를 숭상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는 됐지만 그때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자가 종교 위에 당연히 서는 이제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불교가 배척당하지는 않았으나 불교가 최상층의 어떤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인식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됩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우리가 흔히 유교 이념으로 통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교 거기에 교자가 붙어 있듯이 유교와 불교는 양립이 불가한 겁니다. 이념이 다른 것이죠. 바로 그래서 조선시대에 숭유억불책을 썼다 하는 우리가 그냥 달달 외웠던 그 말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숭유억불이란 불교를 웬만하면 말살하고 뭐 일부러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그리고 유교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숭유억불 다들 학창시절에 외우고 있던 말이 아닙니까? 이거를 시대에 따라 국가가 망하고 그리고 이념이 바뀌고 이렇게 된 정치적인 어떤 사조, 정치사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현재 옥산서원 쪽에서 이 정혜사라고 하는 지금은 절이 없지만 정혜사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밑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조선시대 때 정혜사는 옥산서원의 속사, 어디에 부속된다 하는 그 속사였습니다. 소속절이다. 그러면 서원에 절이 소속돼 있다 하면은 그 절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서원의 손발 노릇을 하고 주머니 노릇을 하고 지갑 노릇을 하고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옥산서원을 지은 해가 1572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정혜사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1834년 11월에 화재로 전소해버렸다. 기록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보면 불교가 국교이던 신라가 망해버린 그 서름을 정혜사가 고스란히 그 이후
긴 세월 동안 겪었고, 바로 그런 그 터에 이 정해사지 13층 석탑이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정해사가 옥산서원에 있어서 그게 지갑 역할을 했고, 또 따지면 일손이 필요할 때는 와서 일을 해주는 그런 손발 역할을 했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이 뭐 이런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소문이라고 하는 윗상자 글서자를 써서 상서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절을, 사찰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지갑이나 손발로 쓰는 것은 서원, 향교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 지방의 향리들, 향청 이런 데에서도 똑같이 자기들의 수입원이기도 하고, 또 노동력으로 무료 노동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 사찰에 있는 승려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흔히 보던 수탈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법으로 또 그것을 허용하고 있었기도 하고. 그런데 이 경주 안강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지역에서 양쪽에서 정해사를 이런 식으로 정해사에서 상납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옥산서원으로서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옥산서원에서만 이 정해사를 소속사로서 쓰겠다, 그래서 상소를 무수히 올렸고, 그렇게 그것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언제 그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정해사가 불타버렸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 상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옥산서원 측에서 올린 상서입니다. 정해사는 이미 불이 나서 재가 되었다. 새로 지은 정해산, 그리고 나서 새로 지은 것이죠. 새로 지은 정해사는 옥산서원이 사적으로 다시 지은 한일자를 써서 일제사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1785년 2월 옥산서원이 올린 상서로서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1785년입니다. 그때 이미 불이 나서 타버렸고, 그거를 옥산서원 측의 사림이 돈을 들여서 이걸 다시 지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한낱 제사일 뿐이다 이랬는데, 제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서원에서 유생들이 거기에 머물고 공부하는 집체, 이러니 뭐 아예 절이라는 인식이 아주 희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을 끝으로 이때부터 관청은 정해사에서 손을 떼고, 정해사는 완전히 그 옥산서원의 부속 절이 돼버립니다. 부속 제사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관청이 갖고 있던, 관리하고 뭐 이랬던 그 관청의 절 명부, 여기에서 정해사가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그 관청에서 보기에 정해사는 절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1785년 2월경의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옥산서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옥산서원과 한 팀이 돼서 활동을 하고, 또 이 근방에서 그 성을
가산산성을 쌓고 할 때, 이럴 때도 승려들이 거기 노동자로 그 부역을 나가게 됐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던 공식 절 목록에서는 삭제되고 옥산서원의 제사로 된 정회사가 최종적으로 사라진 것은 1834년 11월 불타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게 현재 남아있는 정회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정회사가 이런 길을 갔는데 통일신라 시대의 사찰인,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회사가 어떻게 옥산서원 그리고 향리들에게 수탈을 당했는가 하는 기록도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선시대 양반들이 어땠나, 불교가 어땠나,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이념과 그 시대의 시대상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옥산서원의 지갑 노릇, 거의 노비 노릇을 한 게 이 정회사로서 거의 26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옥산 서원이니까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 서원에서 필요한 백지를 정회사 승려들이 생산을 했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옥산 서원 측에서 필요한 도배지, 장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정회사에는 종이를 만드는 시설이 있었고, 또 옥산서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신발을 만들어 바쳤고, 돈도 바치고, 그 다음에 간장 된장하는 그 장도 담그어서 바치고, 술도 빚어서 바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과일로 포도를 바치고 송화가루도 바치고, 이렇게, 그리고 부역을 나간다든지 또 어떤 군역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 승병이 많다고 하는데, 이 경우를 보면은 이게 숭유 억불 때문에 승병이 많았던 게 아닌가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것이, 각 지역마다 몇 명씩 장정을 차출할 때 이 정회사의 승려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승병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과연 모든 것이 그렇게 자발적이었는가 하는 의문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피바람이 부는 이런 역사 속에서 이 탑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지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건재하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방금도 이곳을 보러 왔던 관람객께서 저 경고문이 나와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13층 석탑 내 모서리에 이런 검은색,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검은색 저런 기둥들이 서 있는데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도 없고, 그래 다들 저게 전등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면 밤 같으면 불이 막 켜지면서 번쩍번쩍 하면서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저 안에는 이제 걸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데 좀 안내문이라도 붙여놓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예사지 13층 석탑은 국보입니다. 국보 밑에 사적도 있고 보물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공식 자료에서는 이곳 위치를 경주시 안강읍 정예사터에 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강읍은 과거에는 그냥 월성 이렇게만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예사지 13층 석탑은 정예사터에 있다. 이게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동락당 몇 미터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왜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이 석탑은 국보이고 동락당은 보물입니다. 더구나 이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때 그때 만든 것이어서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동락당은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건축물입니다. 이런 순서를 봤을 때 둘 다 소중하지만 우리는 국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국보 밑에 보물도 있고 사적도 있다. 이런 계통을 세워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옳습니다. 그 역사성을 따져보면 정예사는 8세기 그러니까 700 몇십 년 이렇게 안내판에 있죠. 이 13층 석탑은 9세기 800 몇십 년 그때 건립이 된 겁니다. 동락당은 16세기 1532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사성을 따져봤을 때 당연히 안강읍에는 정예사지 13층 석탑 문화재 국보가 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동락당이라고 하는 보물도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정예사가 처음 지어진 때가 안내문에 있듯이 780년 그때가 신라 37대 선덕왕 때입니다. 여기에서 좀 확실히 해둘 것이 선덕왕이라고 하면 선덕여왕을 떠올리실 텐데 그게 좀 다릅니다. 780년에는 베풀선자 선덕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덕여왕은 착할선자 선덕왕입니다. 물론 역사에서는 선덕여왕이라고 하지 않고 선덕왕이라고 똑같이 기록을 하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근데 이곳이 정예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베풀선자 선덕왕 780년 그때입니다. 이 13층 석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석탑 중에 가장 층수가 높은 그런 석탑이고 이 석탑이 국보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그 귀중한 그런 특징이 있고 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 신라는 3층 석탑이 기본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서 점점 바뀌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요소들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이 석탑을 보면 저 옥계석 가장자리를 보면 살짝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생겼죠. 저게 돌을 깎을 때는 쉽지 않은 기법인데 바로 목재 건축의 형식을 그대로 살린 그런 신라 불탑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서 층수도 확장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차차 이야기를 하겠지만 1층 위로는 급격히 폭이 좁아져서 마치 고가를 쓴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째 저렇게 균형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은 2층부터 13층까지 옥계석 끝을 쭉 연결해서 그 각도를 측정해 보면 그 각도가 83도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1층 이상이 저렇게 폭이 줄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균형미를 가지고 있고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 13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층수가 많은 석탑이다. 그리고 이 탑이 석탑인데 그냥 보기에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실지 모르지만 그 기단하고 1층 탑신을 봤을 때 이것이 전탑계 벽돌을 쌓은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탑계 석탑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분황사탑처럼 그렇게 쌓은 탑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재 여기 기단을 보면 이렇게 돌로 반듯하게 축대를 좀 쌓고 그 위에 평지로 해가지고 다시 그 기단 받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탑신 받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변형된 거다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정해사지 13층 석탑은 전문 용어로 방형 토석축 기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이 이곳을 보수하면서 지금과 같이 바꾼 겁니다. 원 모습은 제일 밑에 돌로 된 석축이 있고 그 위에 흙으로 어떻게 보면 무덤 같다고 할까 뭐 완만하게 그렇게 쌓여 있고 그 위에 탑신 받침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정해사지 13층 석탑, 이 석탑의 규격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아주 상세히 조사되어 있고 이것이 보고서로도 남아있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탑 전체의 높이는 5834mm 저 13층 꼭대기까지. 그 다음에 1층 탑신의 너비 그거는 2100mm 1층 탑신 1층이 제일 크죠. 1층 탑신의 높이는 1307mm 이렇습니다. 자, 1층 옥계석 우리가 봤을 때 저기 그 지붕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제 거기가 옥계석입니다. 1층 옥계석의 두께가 686mm. 그리고 이제 2층부터 13층까지 저 위쪽으로 각 층의 두께는 266mm부터 294mm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야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1층이죠. 1층 옥계석 밑에 보면은 각이 딱 찐 것처럼 그 돌이 3층이 보일 겁니다. 이게 그 옥계 받침이라고 해서 이 탑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에 각각 이렇게 작게 홈이 보이죠. 정면에 1층에 그게 감실이라고 하는데 동서남북에 각각 이렇게 감실이 있어서 감실은 4개가 있고 옥계석의 기울기를 이제 체감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울기가 83도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 가깝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가보지는 못하는데 그 옥계석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간 그 부분에는 뭐 물마금도 있고 저 안쪽이 그냥 나무 돌판을 척척 엮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재단을 해서 각 부위마다 이렇게 그 석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전개도 설계도대로 크게 집을 지어도 실제로 지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를 보면은
그 풍령이라고 그래서 아마도 무슨 방울로 된 풍경 같은 게 될 텐데 그거를 달았던 작은 구멍도 있다고 하고 그게 귀마루 끝에 한 개씩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석탑에 그런 것도 달았구나. 그러면 바람이 불면 이 방울 소리가 났겠구나 싶죠. 그래서 이런 그 정해사지 13층 석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봤을 때 뭐 보기에 조금 특이하네. 그래도 예쁘기도 하고. 그래 이게 국보래 그냥 이렇게 보고 가기보다는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여기에 상당한 기술과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이런 풍경인데 벌써 보면은 다들 이제 겨울에는 무엇을 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가을이 떠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이 정해사지 13층 석탑, 석탑 자체의 미려함과 그것보다도 나라의 흥망성쇠, 이념이 바뀌는 세상에서 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